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를 학사 편입한 스카이 강쌤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제가 이제 서울대로 학사 편입을 하고 나서 장학금들을 정말 많이 좀 받았었는데요. 편입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장학금에 대한 주제로 다루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, 편입 쪽에 있어서 부모님이 이제 편입을 좀 반대하시거나 혼자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셔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,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도 내가 어떻게 저 연세대, 고려대 이런 사립대학에 또 등록금을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, 특히 이제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조금 더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마음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서울대 편입을 합격하고 나서 여러 장학금을 받았던 이런 노하우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하고자 오늘 이 주제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보통 이제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세대, 고려대 편입한 합격생들이 저한테 이제 주위에 좀 많이 있는데요. 편입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정보에 있어서 재학적인 학생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던 건 사실입니다. 더욱이 이제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요, 성적이 무조건 좋아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물론 성적도 어느 정도 잘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요, 이 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성적 장학금 말고도 다른 장학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. 외부 기관에 대한 장학금도 많이 있고, 교내에서도 주는 동창 장학금도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요, 성적이 무조건 4.0 이상을 받는 게 아니라 3점대 중반 혹은 3점대 중후반만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이 좀 많다는 점, 그리고 그게 등록금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이 나오는 장학금들이 정말 많다는 점,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편입생 여러분들이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요, 가장 첫 번째로요, 해당 학교의 장학금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꼭 찾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 이런 장학금은요, 누가 떠먹여주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아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, 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는 이런 장학금에 대한 정보, 이런 공유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 사이트들을 제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먼저 좀 서울대에 대한 예시를 보면요, 장학금 지원센터가 아예 사이트가 따로 있고요,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장학금 정보들을 좀 나열되어 있는데요, 이런 부분들은요, 보통 학생이 그 장학금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하시고요, 이 지원을 할 때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 형편도 보겠지만요, 어떤 인재로서 우리나라 어떤 분야에서 이끌어가고자 한다, 이런 내용이 담긴 자소서, 면접을 보시게 돼서 선발된 인재이기 때문에 주는 장학금도 많이 있습니다. 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이 많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요, 일반 외부 기업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요,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전 가능성 자체를 좀 더 많이 보는 장학금들이 있어요. 특히 이 장학금을 좀 한 군데에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두 군데, 세 군데, 여러 군데에서 물론 받을 수 있어요. 하지만요, 이 등록금에 초과된 장학금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등록금의 중복은 안 된다는 건 있지만요, 사실 생활비는요, 그런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건 없어요. 물론 내가 지난 학기에 어느 장학금을 계속 받고 있고 두 번째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을 할 때는 너가 지금 무슨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그 현황을 다 얘기해라,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요, 이미 다른 장학금을 지난 학기에 받았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생활비를 나오는 장학금을 동시에 지원하시고 동시에 합격을 한다고 하면요, 두 개 기관에서도 이런 생활비를 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이런 정보들은 각 학교의 장학금 지원센터를요,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물론 이제 장학금을 받는 그리고 신청하는 시기들이 정해져 있지만요, 기관에 따라서 갑자기 장학금을 주는 이런 모집 공고도 뜨기 때문에요, 해당 사이트에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근로장학생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 근로장학생은요, 이제 학교 내에서 기관에서 일하는 장학금이고요,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내 그 업무처에서 일을 하면서 장학금을 생활비로 받는 형식인데요, 저는 서울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 있는 사립대에서도 그렇고 근로장학생은 계속 해왔었거든요. 업무에 대한 로드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하는 그런 알바나 이런 것보다는 더 낮으면서 업무를 하실 때 단순히 장학금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볼 수 있다는 점,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학생을 저는 좀 추천을 많이 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당연히 본인 합격한 학과에 장학금을 담당하시는 분이 사실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데요, 제가 보면은 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는 장학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누구를 추천을 좀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,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그 해당 학과의 직원분들께는 인사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좀 도움도 요청을 하면서 관계들을 좀 유지를 하고,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잘 말씀을 하셔서요, 직원분이 해당 학생을 장학생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게끔 관계들을 좀 잘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편입 합격한 이후에 장학금을 받는 노하우와 정보,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요, 제가 서울대 편입 합격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생활을 했던 노하우나 경험에 대해서 좀 형으로서 그리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